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대사 시중장에 있는 최치원이 말하는 삼안이 삼국이 되고 삼국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걸 말하는 이 부분에서, 즉 우선 동해지 밖에는 삼국이 있는데 마한변한 진안이요, 마한은 고구려요, 변하는 백제요, 진안은 신라다.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오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제노를 흔들으니까 장안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라는 그래서 남으로 오를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제노를 흔들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상세사 시중장에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선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엔제 5월과 유엔제노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게 조선 팔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련도 이 글을 보고 분명히 이 위치가 조선 팔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련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왜? 이게 조선 팔도가 아니고 분명히 진화의 어느 부분에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걸요, 지금 이 위치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각으로 어디다 하고 싸워봤자 이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부분은 우리는 연나라를 지금 하북성 북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주를 최치원이 유주라는 말을 썼을 때는 유와 연이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을 안 넣고 연과 함께 유주를 넣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치를 그 당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연과 유가 같은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소동파의 지장도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소동포의 서한 군국도에는 유주가 지금 하북성 북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추 열국시대의 연도 역시 유주와 같은 지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황의 중분도라는 지도를 보면은 연이 지금 산수성 북쪽으로 보이게끔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유와 연이 같은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최치원 선생님은 알고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데 이 연을 산수성 북쪽에 있는 연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건 사기 69권의 소진열전에 보면은 이 연에 대한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연에 대한 위치가 지금 산수성 북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수성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이제 연을 얘기할 때요, 소진의 연과 한서의 연이 다릅니다. 소진의 연은 북쪽 두 지명, 동쪽 두 지명, 남쪽 두 지명, 서쪽 두 지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면적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서에 있는 연의 기록은 수평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수평적으로 할 수, 동서남북을 수평적으로 길어갈 수 있는 거는 그런 면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했을 때 이렇게 소진을 짠 것 같이 북쪽 두 지명, 동쪽 두 지명, 남쪽 두 지명, 서쪽 두 지명 했을 때야 비로소 면적을 알 수 있고 그 범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산수는 북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주는 지금의 북경의 탁로 지역에서 그 호수가 있잖아요. 북경 넘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쪽이 바로 현재도 유주라는 지명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나라는 산서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은 이제 산동성과 하복성 사이에, 그리고 노나라는 근데 이게 지금 노제후국입니다. 사실은 연도 연제후국이고, 그래서 연지역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 제지역은 어디냐? 제지역은 지금 제남 있는 그 남북 지역에 제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노나라는 지금 곡부 지역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나라는 지금 상해 지역을 오라고 표현하고, 월을 지금 절강성, 복건성, 요것이 이제 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유연제는 5월이 이 표시가 5월이냐 그러나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은, 이 춘추시전 전국 시절의 유연제노를 우리는 주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역사를 지금 잘못 알고 있냐면, 최치원 선생님이 이걸 썼을 때 사만이 거기 있었다. 사만은 BC 194년 번조선 왕인 기준을 위만이 말하면 찬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번조선 왕위를 위만이 빼앗으니까 기준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지금 해주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해주 지역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 서쪽이 뭐냐? 기자가 살던 하남선 서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준이 바다를 건너, 이 배 그 한지라니까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라 해주 지역으로 가가지고 옛 기자가 살던, 그러니까 조상들이 살던 지역으로 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연제노 5월 지역에는 사만이 말하자면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우리가 지금 이 춘추전국 시절은 사만 이전의 얘기거든요. 이거는 진화에서는 춘추전국 열국지도라고 하는데, 이때 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읍이나 말하면 다스리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읍 정도를 얘기하는 것을 군일 수도 있고, 군을 나타내는 것도 국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지가 어느 지역이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선 낙양의 남북에 이
춘추 열국 시대에 있었다는 이 명칭들의 지역을 나타내는데 낙양은 남북에 있다. 근데 최치원은 여기서 남쪽으로 5월, 북쪽으로 유엔제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자기가 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최치원이 율수 현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나라의 벼슬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백제를 패망시키고 백제 땅에다가 오도독부를 뒀어요. 이 오도독부의 명칭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고 근 1500년에 지난 지금까지 되는 것이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동명이 곡부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안이라는 지명이 지금 절강성 서쪽에 강서성에 있습니다. 그럼 동명과 덕안이 백제가 망하고 당나라가 둔 오도독부는 두 개가 있다면 그 사이에 율수가 있는데 이거를 당나라 땅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요. 신라 땅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요. 지금 이 최치원의 최치원은 분명히 신라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강성할 때 강명 100만으로 남으로 오호를 침하고 북으로 유엔전을 흔들어서 장안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수나라 황신 망한 것은 수나라가 망한 것은 요를 정벌했기 때문에 요동을 정벌했다. 고구려 침범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밑에 정관중, 아당, 태종이라고 했습니다. 당태종이 우리의 당태종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패망시켰습니다. 그런데 663년에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독부 정도로 보았는데 어느 정도로 도독부로 봤냐면 우리는 이제 신라 기록이 있으니까 신라가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림 도독부로 보면서 신라 봉기에 보면 폐강 이남의 땅을 신라한테 그냥 주어요. 그러면 땅 따먹기인데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땅 따먹기인데 폐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폐강 이남의 땅을 당나라가 못 다스리고 있고 어차피 신라와 발해말갈이 백제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신라는 당나라의 계림도독부라고 했으니까 그건 발해가 가지든 신라가 가지든 자기는 상관없어요. 당나라는. 그러니까 폐강 이남의 땅은 신라가 차지하라 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선 최초에 말한 이 유엔전의 5월의 땅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것이 진화인들이 쓴 사기에서 당서까지 동의졌을 동의의 주 무대가 이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 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남제세에 있는 백제 지명입니다. 근데 그 파란 걸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동면과 덕안이 있잖아요. 이 동안과 덕안이 있는 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이게 천년의 신라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요 남제에서의 백제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발해가 차지했다. 그래서 발해만이라고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가 전성시시 강병100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노를 흩는다고 하니까 이게 고구려 백제가 강성할 때 얘기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현혹되게 만든 글이라고 하는데 이 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지웠는지도 몰라요. 이 상대가 시중에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는요, 전성시대라고 하지만 삼국사와 후한서에서 고구리가 49년도에 북평의양 상국 태원을 평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산사성과 하북성 북쪽을 고구리가 평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고구려가 망할 때 고구려 요동성을 함락시켜서 요주로 바꿨다. 그게 바로 태원 바로 남쪽에 있는 요예요. 이게 고구려 요동성이었다. 지금 그리고 의양과 저 상록과 부평 그 남쪽 지역이 뭐냐? 고구려 망할 때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건국할 때와 망할 때 바로 산성과 하북성 북쪽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성시대라는 말이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백제가 현재 한강유역에서 건국했다고 그러는데 백제봉기나 동의전에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남지지입니다. 하수의 남도, 남쪽 땅. 그럼 하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지역은 이 지구상에서 황하밖에 없습니다. 기록상. 황하 옛날에 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하 남쪽에서 건국하고 그 망하는 것은 동면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성시대라는 것이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건국할 때부터 패망할 때까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그럼 그마치 강성했다는 얘기를 전성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왜냐? 낙양의 남북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면요. 건국하고 패망할 때까지 그게 전성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인가. 이 말이 있음으로 해서요. 삼국사가 살아났습니다. 왜냐? 유엔제노까지 다스렸다라는 것을 동의전에 남겼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여기까지 통치했다는 것을 삼국사가 남겼습니다. 뭐냐? 삼국사에는 신라가 둘이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마리간 거서간 거서간 마리간 하다가 신라 왕이라는 칭호를 한 신라가 있다. 그리고
최치원은 제왕년들은 전부 다 왕이라고 하는 신라, 전부 다 왕이라고 하는 신라는 바로 5월과 유엔제원 사이에 있던 신라를 얘기하는 거고, 마리간에서 왕으로 한 신라는 바로 503년에 독립해서 615년에 만주까지 다스린 신라가 있다. 이 얘기를 삼국사는 남겼기 때문에 이 상세사 시중량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연방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고, 오늘은 어쨌든 유엔제는 5월은 어떤 얘기가 많아도 지금 오나라 같은 경우 지금 상해 지역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서쪽에서 나와 있는 거야. 연나라도 마찬가지야. 더 작고, 왜냐 국이라고 쓴 것은 옛날에 군 정도면 군이라고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한 대로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유엔제는 5월에서 고구려 백제의 신라의 강성했던 모습을 찾으려면 그냥 있는 이대로를 우리가 해석해서 나가는 것도 그대로 유익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